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보면 임장도 안 다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임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무조건 다닌다고 느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러 다녀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요즘 어떤지 물어보는 게 임장의 전부가 아니고, 그 지역이 어떤지,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장 많이 다니고 있어요. 원베일리 결과가 나왔는데 원베일리 결과 보고 무슨 생각하시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결과 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또 박감사 네가 틀리지 않았냐 이런 의도로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저는 더 확신을 했어요. 관련된 내용을 오늘은 준비해 봤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당첨 평균 가점이 72.9점이 나왔죠. 역대 최고의 당첨 가점을 보였어요. 특히 6가구 모집하는 74 B타입의 경우에 만점자도 나왔죠. 당첨되는 거 보면 청약으로는 도저히 집을 못 사니까 이제 또 패닉 바잉이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패닉 바잉할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분양할 비싼 아파트들은 즐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규제를 줄여야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불안했죠. 불안불안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죠. 그래서 분양 직전에는 3, 4억만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꼼수를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청약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고가점자의 현금 부자가 많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돈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10억 이상 갖고 있는 현금 부자만 청약할 수 있다라고 했던 원베일리, 219에서 제외가 돼서 갭 투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바뀌었죠. 분양 신청 결과 고가점자에게만 배정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앞으로 분양되는 물량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청약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약 통장의 가입자들은 피라미드 형태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올라갈수록 사람의 수는 줄어들죠.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점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 수는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요. 아파트 청약 시장이 뜨겁지 않은 시기에는 통장을 갖고 있지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약 도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담 능력도 되고 가점도 되는 사람들이 당첨되는 구조예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넣지도 않죠. 청약 가입자가 100명이고 공급 물량이 10개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뜨겁지 않은 시기에는 그 중에 절반만 청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1대5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일단 도전을 합니다. 전부 뛰어드니까 당연히 당첨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량은 그대로이지만 참여자가 많아짐으로써 경쟁률은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대출로 메워야 되는 사람들이 당첨이 돼요. 이 얘기는 대출로 메우거나 아니면 누군가 대신 돈을 내줄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원밸리에서 말하는 청약 가점 계산해보면 엄청난 수준이죠. 청약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15년 이상 돼야 되고 부양 가족 수는 6명 이상 돼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죠. 30세부터 15년간 갖고 있었으면 45은 넘어야지 가능성이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식도 2명 정도 있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지금 평균 가점이 70점도 훨씬 넘어가니까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식구수가 6명 이상 한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2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무주택에 6, 7명씩 사는 집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높은 통장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돈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보통 식구가 많으면 자가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대부분 무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주택이면서 식구 수가 많다? 결국은 가난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가점은 되지만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이 없지만 누군가 대신 돈을 대줄 수 있는 구조, 청약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죠. 그리고 가점은 되고 돈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당첨 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물량들이 줍줍 물량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에서도 줍줍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는 대부분 청약 비리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만 1시간 40분 11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장 전입해서 당첨된 중학교 선생님이 있었죠. 이러한 위장 전입 말고 더 많은 수가 바로 청약 브로커에 의한 청약 통장 매매였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를 넘겨받아서 대리 청약하고 당첨된 후에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브로커가 낀 부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걸린 게 지금 185건밖에 안 되는데 대리 계약하는 경우에만 걸려요. 명의자와 실제 돈을 대는 사람 간에 차용증을 쓰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부정행위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걸린 경우는 오히려 아마추어 같이 했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청약통장 2천만 원이면 사죠? 그만큼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적은 돈에 움직일 만큼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점이 높아도 어차피 분양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 통장을 2, 3천만 원이라도 챙기면서 파는 거죠. 어떻게 45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나 보니까 부정청약 때문이었다고 4년 만에 밝혀졌죠. 여기 보면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러한 통장 거래에 임했어요. 7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혼해서 자식 4명 키우는 여성분이 허위로 혼인신고한 뒤에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된 거죠. 이러한 사례 외에도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청약 통장을 헐값으로 넘긴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당첨이 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60억 이상 챙겼습니다. 분양권 거래로 챙긴 수입이 수십억에 달하는데 여기에 청약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받고 빌려줬어요. 그만큼 돈 없는 사람들이 높은 청약 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청약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시장에 인식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 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분양 물량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가점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주워가기 전에 실수요자라면 얼른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약 당첨된 사람, 실제 자기 게 아니죠. 브로커를 끼고 가점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이 다가가죠. 청약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가점 높은 사람 가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청약 통장의 대가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당첨에 성공을 하면 예전 같은 경우 비규제 6개월이면 팔고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었죠. 또 등기 후에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매 제한 10년이 걸려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전매 제한 10년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겠냐 하면서 제가 억지를 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방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베일리 18억에 분양을 했는데 입주할 때 전세가 가능하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당연히 하겠죠. 최대한 비싸게 하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만큼 계속 그 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난 후에 명의자가 강짜 부리면서 판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되어 있으면 거의 매매가 불가능하죠. 또 A가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의가 완전히 이전된 후에 얼마 더 준다고 하면 당연히 명의자는 찬성을 하겠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10년간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일단 명의는 청약통장 소유자 명의로 해야겠죠. 그리고 전세를 놓고 실제 돈을 댄 사람이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법정 이자 지금 20% 되니까 고이자로 빌려준 걸로 해서 서류를 만들 수 있어요. 10년 후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있죠. 안 해도 차용증과 이자만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억이면 1년에 4억의 이자죠.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투자한 수익을 충분히 걷어갈 수 있습니다. 또 가점도 되고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한테 사금융 형태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유사 P2P죠. 가점되고 돈이 부족한 사람, 실제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A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진행시켜서 투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어요. 은행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이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현금 부자가 다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이걸 움직여줄 수 있는 거예요. 현금 부자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게임이죠. 지금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됐으니까 원래 은행이 이걸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은행을 대신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높으면서 돈이 많은 현금 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부추기면서 불안감을 자극하고 세 번째 말씀드린 사례처럼 무리해서 빚을 지고라도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죠. 그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 현금 부자, 돈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자체가 허구인 겁니다. 평당 1억 아파트가 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평당 1억에 바뀐 아파트 며칠 되지도 않고 그 등기를 떼어보니까 대부분이 갭 투자였어요. 높은 전세가를 주고 사는 사람, 실제 사용 가치로 그만큼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 나머지 갭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등기 안 된 경우가 수두룩해요. 30평 아파트가 30억 넘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지금 20억 가까이 분양하면서 앞으로 30억이 충분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5억 이상 초고가 전세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반 동안 거래된 게 418건입니다. 그나마 서초 강남에 몰려 있는데 돈 많은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들어와가지고 418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지금 다 15억 이상 전세 놓으려고 부르고 있죠. 그 매물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7월에 입주하는 DH자이 여기 분양가 14억 15억 했는데 지금 전세 오른다고 하니까 전세 15억 이상 나와 있는 매물이 400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잔금까지 치를 만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놓는 거죠. 지금 전세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호가를 올려가지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아직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래됐다고 하는 게 400건밖에 안 돼요. 돈 있는 사람 많고 불장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틀렸다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이 이렇습니다.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꼼수가 존재를 하고 그 틈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오른다라는 환상에 빠져서 이러한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제발 좀 현재의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죠. 지금 역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기업이고 뭐고 다 쓰러져 나갈 텐데 제발 좀 안 올렸으면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왜 돈을 풀고 이렇게 버티려고 할까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현실인지 제발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